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제일 사람 지질하게 만드는 법이죠. 결국엔 그 여자 돈 가지고 일 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긴 하네요. 오늘 저는 제 시누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살았던 여자. 그 여자한테 휘둘려서 저도 고생 좀 했었는데 결국엔 내 고생한 값 내놓으라 했고 그거 받으니 주변에서 저를 비난하더군요.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자며 지네 집으로 가버렸고 시어머니는 너는 이제 버림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못된 마음 썼으니까 그리 되는 거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긴 하더군요. 난 이제 너랑 못 살아. 너가 그렇게 독한 여자일 줄 몰랐었거든.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누나 힘든 거 몰라? 다 알면서 그런 거면 일부러 그런 거라고밖에 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네가 착해서 너랑 결혼을 한 거였었는데 이런 여자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엄마 집에서 당분간 생각을 좀 정리할게. 오늘 엄마랑 누나랑 다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진 그때 알려줄 테니까 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정말 실망이다. 네가 일할 줄은 정말 몰랐었다. 인간적으로 너한테 너무 실망했고 내 가족들한테 상처 준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우리 가족들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든 말든 저는 제가 해야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란 사람을 비난하고 들었을 때 그리고 잘못은 지 누나가 한 건데 나는 상식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고 받아낸 것 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네 집을 가겠다. 나하고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끝이 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해? 지가 나를 용서해도 자기 가족이 나를 용서 안 할 거라고? 아, 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저는 지성인이니까요. 남편이 그런 개소리 짓거리고 간단한 짐 싸서 지네 집으로 가자마자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걔네 집에 택배를 보내주었냐고요? 아니요. 제가 뭐하러 돈 들여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보내줄 만한 고가의 물건도 없고 대부분 제가 다 사준 거이기 때문에 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허름한 옷들, 여기저기 널려 놓았던 옷들 싹 다 분리수거함에 넣어버렸고 칫솔 하나, 치실 하나 남겨놓지 않고 치워버렸어요. 하물며 남편이 쓰던 식기부터 텀블러까지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지 발로 나갔으니 이 집에 발 들여놓을 일 없고 들여놓을 생각도 없었기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남편 물건 치우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저녁에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취기가 살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술을 끊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 술 참 좋아했었더랬죠. 많이 마시는 건 아니었지만 자칭 애주가라고 할 만큼 술을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술 마시는 여자 싫다 해서 딱 끊어버리고 입에 대질 않았었는데 넓은 거실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맥주 한잔 하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핑 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다고? 아, 정말 웃긴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몸까지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 할 줄 알았는데 지 엄마를 시킨 거였습니다. 아니면 원래도 나서는 거 좋아하는 여자니까 내가 아주 그냥 전화를 걸어서 참교육 시키고 혼쭐을 내주겠어 라고 하면서 자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가뜩이나 날카롭고 큰 시어머니 목소리는 한층 더 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로도 사람을 뵐 수 있을 것처럼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혼자가 되었다 라고 하더군요. 가족회의 결과 우리는 너를 더 이상 가족으로 놔둘 수가 없다고 저를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매달리지 말라고 하대요.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랑 같이 한 세월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네가 살 길에 대해 팁을 하나 주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신이니까 말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확실하진 않다고. 다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네가 내가 일러준 대로 행동을 하면 그럼 내가 은근슬쩍 네 편을 좀 드는 척을 하면서 중재를 하겠다 하는데 욕 좀 해도 될까요? 완전 미친년 같더라고요. 어른이지만 네, 그 당시엔 취기도 돌겠다, 살짝 멍멍하겠다. 시어머니란 사람 그 말 끝나고 나서 에이 씨발 미친년 이란 소리를 저도 모르게 했네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욕 나올 상황이었고 저런 욕 정도도 못하는 거라면 제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시어머니 왈. 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야. 네 시누이한테 받아간 그 5천이란 돈 돌려주고 그 돈에 1,000만 원 정도만 더 얹어서 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네가 사과를 하면 지금 이 사태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중재를 하겠다라는 말이야. 너 안 그럼 정말 이혼당하고 너 혼자 되는 거야? 너가 누가 있니? 너 아무도 없잖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니? 절대로 그렇게 못 살걸? 우리는 아무도 없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사람들이야. 이모들? 그 사람들도 너 혼자 되면 뜯어먹으려고 달려들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있었으니까 너 그동안 돈 안 뜯긴 거야. 잘 생각해라. 이 무서운 세상에 홀로 남겨주고 싶지 않으면 바짝 튀어. 잘못했다 싹싹 빌라고. 저 말 끝에 욕한 거예요. 씨발 미친년이라고요. 뭐라 짓거렸는데 그냥 전화 끊어버렸고 대충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다들 유추가 되셨을 겁니다.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너무 안 갚길래 압류까지 걸며 그 돈 받아냈습니다. 처음엔 저 정도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 돈을 엄청 우습게 보는 겁니다. 살살 약 올려가면서 5분 내로 넣어줄게 라는 말을 한 달 이상 반복을 했었고 그리고 제 전화를 차단을 걸어놓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언제 갚겠다 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네 돈이 우리 돈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시누이인데 네가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남편은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계속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만 손해이다. 떼어 먹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갚을 이유가 없는 건데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걸 하더군요. 원래 가족한테 돈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않은 거라면서요. 말은 빌려간다 하는 거지만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네가 네 손으로 나한테 이체해놓고 내가 이체를 했냐고. 강제로 네 손 눌러서 나한테 돈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 준 건데 왜 이제 와서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가족끼린 그런 거래요. 말로만 빌려가는 거지 그냥 주는 거랍니다. 그게 가족이랍니다. 만일 받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이자까진 생각도 안 했고 그까지 저 더러워서 받을 생각 없었고 원금만 받았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 그랬더니 다들 저 지랄 들인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란 사람 뭐라고요? 5천 돌려주면서 1,000까지 얹어주라고?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모들하고만 교류 중인데 내가 홀로 되면 이모들 내 돈 뜯어갈 거라고요? 지들이 있어서 그동안 방패막이 되어준 거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철면피 아닙니까? 이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고 변호사 만나서 이것저것 상담을 한 그날 저녁 누가 도어락을 누르대요. 한참을 누르다가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으면 계속 눌러댈까 싶어 받았더니 문이 열리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여길 들어오냐 했더니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뭐 문제 있냐고 왜 이러냐고 하는 거예요. 비번 바꿨고 이 집은 내 집이고 그리고 이 집엔 네 물건 하나도 없으니 꺼지라고 했어요. 니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인데 지금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냐고.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설설 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다 맞춰주던 여자였었는데 자기만은 사랑해줬던 여자였었는데 내가 집을 나가도 찾으러 오지도 않고
게다가 자기 엄마한테 욕짓거리까지 했다.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큰일이 났구나. 이 여자가 변했구나 싶었는지 부랴부랴 찾아온 거였어요. 그동안 너무 잘해줬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안 해준 게 없을 정도로 다 배려해주고 간 쓸개까지 빼줄 만큼 그리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겠죠. 지가 조금 투정 부리면 오이야 오이야 하면서 자기 달래줄 줄 알았었나 보죠. 그런데 저 일 겪으면서 느낀 게 제가 그동안 호구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좋아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만을 바랐었는데 살살 거리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잠깐 삐쳐서 그런 거잖아. 엄마랑 누나랑 얘기했는데 누나가 우리 여보야한테 좀 잘못하긴 했더라고. 그래서 나 돌아왔어. 문 좀 열어줘요. 나 들어가게. 나야, 자기 귀염둥이. 내가 돌아왔어요. 여보야, 자기야, 나 좀 들여보내줘요. 엄마 집에서 짐 다 싸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 자기의 귀염둥이가. 아, 토 나와. 완전 토 나와. 네 물건들 싹 다 사라졌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내 귀염둥이 아니야. 니네 엄마랑 니네 누나 귀염둥이야. 그러니까 지금 싸들고 온 그 짐 들고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내가 너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건 이혼 소장뿐이거든. 그동안 사랑 많이 줬잖아. 마지막으로 이혼 소장 선물로 줄게.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질래? 이 씨발놈아.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 시누이란 사람, 남편이란 사람 벌벌 기면서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화를 좀 풀어달라고 좀 투정댔을 뿐이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기회를 주긴 했었죠. 결혼 생활하는 내내 분수도 모르고 투정 부리면서 까불다가 그 귀여운 거 돌려받았으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들은 지들이 저리 강하게 나오면 제가 수그리고 들어갈 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시누이란 것이 저를 너무 약 올렸어요. 적당히 써야 했는데 사람 살살 굴려가면서 어찌나 약을 바짝바짝 오르게 하던지 그래서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저 사람들 인성 다 받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파악이 되었지만서도요.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사랑과 증오도 한 끗 차이였고 이혼을 하고 나니 냉담으로 변하긴 하대요. 좋았던 기억도 다 지웠고 나빴던 기억도 다 지워버렸거든요. 이래서 여자가 한번 변하면 차갑게 돌아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정이 떨어져 버리다니. 울면서 매달려도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질 않다니. 한 번에 쭉 이혼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잘하면 알아서 좀 잘합시다. 황금을 계속 낳아줄 수 있는 사람 놓치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